오늘은 사후세계를 다녀왔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1900년대 실제 제2의 포청천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재판관이셨던 여주 선생의 실화 스토리인데요. 여주 선생이 실제 저승재판을 맡았던 경위가 담긴 유명문담록 책을 바탕으로 여주 선생님을 만나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유명문담록을 우리말로는 쉽게 저승문답이라고도 해요. 사후세계라니? 과연 어떻게 사후세계를 체험했는지, 가서 뭘 했는지, 사후세계와 이승의 차이는 어떤지, 사후세계에서도 밥은 먹는지, 이런 도파민 폭발할 흥미로운 내용들이 적혀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사후세계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승에 있는 법정인 명부를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판관 일을 하다 보니 실제로 살아생전 명부에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주 선생님. 세상에, 실제로 살아있을 때 명부를 다녀오셨다고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괴이하게 여길 터이지만 나에게는 그 일이 일상적인 일이어서 조금도 괴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의 꿈속에서 옛 의관을 단정히 갖춘 한 사람이 찾아와 내 방으로 들어서서 이르기를 중대한 일이 있어서 정성스레 받들어 모시려 하니 수고스럽겠지만 바쁜 일을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4, 5일이 지난 뒤에 꿈속에 그 사람이 또 와서는 내게 일러 말하기를 지난번에 승낙해주신 은혜를 바쳤고 특별히 가마를 준비하여 정성스레 받들어 모시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보니까 말 한 필의 수레가 문 밖에 메어 있어서 드디어 함께 수레에 올랐더니 얼마 안 가서 어떤 관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여 한 행랑방에 이르러 자리에 앉은 지 조금 후에 바로 대청마루에 올라 안건을 심리하도록 청하였는데 한 범죄인을 끌어다가 놓고 좌우 배심원들이 원한을 진술하여 주면서 나에게 판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내가 본래 이의 설정을 모르는데 어찌 감히 망령되이 판결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거절을 하니 좌우 배심원이 그대가 성심으로 미루어 헤아려 보면 그 의사가 어떠한지를 고법에 비추어 징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 내가 잠깐 생각해보고 이러이러한 것이냐 했더니 좌우 모두가 그렇다 고 대답하고 곧 나에게 판결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그 죄범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차로 나를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우와, 정말인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였나요? 청나라 말 광서 경자 무렵의 일로서 내 나이 19대의 일이었습니다. 4, 5년간 날마다 가서 일을 했고 관할구역은 화북의 5성을 맡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대한 일을 맡으셨군요. 부담도 많았을 텐데 대단합니다. 혹시 저승에서는 판결을 맡을 사람이 없었나요? 왜 선생을 재판관으로 삼았나요? 나 또한 일찍이 같은 사건을 맡아 조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 수전세에서도 저승판관을 했었습니다. 그 인연의 끈으로 해서 다시 그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 현재 삶의 이전생인 전생에서 저승판관을 하셨기에 그 인연으로 다시 저승판관직을 잠시 맡을 수 있었다는 신기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요즘은 드라마나 웹툰 등 전생과 관련된 창작물은 많이 있어도 실제로 전생을 언급하는 사람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주 선생의 정체가 궁금해졌네요. 스스로 이런 말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나는 1945년 전후 중국에서 덕이 높은 명판관으로 법률계에서 소문이나 제2의 포청천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저승 이야기는 수면 중에 잠깐씩 명부에 오가며 저승의 오간을 처리했던 실제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힙니다.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같이 보면 좋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등산도 도전에서는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우더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죽었다고 당장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죽어서도 천상인간의 신명으로 제2의 삶을 살아가며 계속 공부를 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지요. 저승 친구들도 이승 친구들처럼 생각을 가지고 사리분별을 하고 감정이 있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명절과 휴가가 있고 애경사에도 경축하고 조문을 합니다. 생긴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얼굴빛에 차이가 있는데 선한 귀신은 머리 위 빛깔이 붉고 노랗고 희며 악한 귀신은 검은색으로 표출됩니다. 그 빛깔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의 선악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똑같을지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었지요. 색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승으로 가는 방법은 어떠했나요? 최초에는 매일 해질 무렵이었지만 후로는 오후인 대낮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고 갈 적에는 몸은 깊이 잠든 모습 같아 보이지만 내 혼은 간단한 상여를 타고
빠르게 저승과 이승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승과 이승의 법률 차이는 없었나요? 저승의 규정 법률을 학습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재판에 착오는 없었나요? 저승의 규정 법률이 있었던 것은 못 보았습니다. 다만 그 제안을 판결하면 저절로 그 급소에 정확히 들어맞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래서 경력직을 불렀나 봅니다. 그런데 저승에 매일 오고 다녔다 하셨는데 선생의 가족분들도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았나요? 최초에는 비밀을 잘 보존하려 했으나 내가 빈방에 혼자 있으면서도 간간히 사람과 말하는 소리를 부모님께서 들으시고는 차차 실정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대개 내가 저승판관이 된 뒤부터는 저승 친구들의 왕래가 항상 있었는데 오직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들을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기에 내 말만을 들었었지요. 다른 사람과 달리 여주 선생은 특별한 부분까지 볼 수 있으셨던 걸로 여겨지는데 저승판관 일을 그만둔 후에도 귀신을 볼 수 있었나요? 글쎄요. 어땠을 것 같나요? 역으로 질문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계속 보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승판관으로 있을 때는 늘 볼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중화민국 이후부터는 귀신을 보는 적이 적어지더니 중화민국 1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못 보게 되었지요. 당시 왕래했던 저승 친구분들하고 소통이 끊겨 많이 쓸쓸하셨겠네요. 그러면 주제를 조금 바꿔서 저승 재판관의 복장과 공문의 격식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저승판관으로 있을 때는 아직 청나라였기에 복장과 공문의 격식은 모두 만주국 청나라의 법식과 똑같았습니다. 다만 중화민국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고쳐져서 중화민국 제도를 따랐습니다. 공문서에 쓰는 년, 월, 일도 이승과 똑같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모습이 꽤나 닮아있는 모습이네요. 아니, 이 정도면 닮아있는 걸 떠나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승에서도 봉급과 음식이 있나요? 저승판관도 봉급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도 쓸 곳이 없었기에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저승에서도 음식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게 음식도 허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승의 모습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승과 비슷한 면모가 많습니다. 저승에도 규모는 작지만 음식점과 상점을 비롯한 시가지가 있습니다. 이승 사람이 만든 지전을 저들도 사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저승에서도 침상과 잠자리, 이불 등이 있었지만 잠자는 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깐 벽에 기대든지 눈을 감고 조금 쉬는 것이 곧 수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승 사람은 음식의 기만을 흠양하고 실제로 음식을 섭취하진 않습니다. 또 한 끼만 먹어도 여러 날이 배부를 수 있어 이승 사람처럼 매일 세 끼를 차려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주 선생은 중국인이신데 혹시 중국인이 아닌 타국 사람이 온 적도 있나요? 제가 저승판관이 되었을 때 8개 연합군이 북경을 공격한 일이 있어 국내외의 군인과 민간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서양 사람들이 다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승에서는 통역사가 없어도 그들의 말을 저절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의 저승재판소도 여러 개이고 각 나라별로 따로 저승재판소가 있어 각기 그 정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에서 얼굴빛으로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의 선악을 볼 수 있다 하셨으니 외국인이어도 자연스레 통할 수 있었겠네요. 또 명부 재판장은 당연하게 하나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편견도 깨진 것 같아요. 슬슬 인터뷰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승의 형벌 종류는 인간 세상에 비하면 100배나 참혹합니다. 톱으로 자르고 맷돌로 갈고 기름 가마솥에 넣고 수레를 사지로 찢고 칼끝을 뾰족뾰족 세운 산 위를 맨발로 걷게 하는 등의 형이 실제로 있습니다. 차라리 인간 세상에서 형벌을 받을 지언정 절대로 저승법정에서는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형을 받고 형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저승에서는 형이 끝나면 죄과에 따라 다시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10사람을 죽였다는 죄가 있을 때 이승에서는 한 번 죽고 끝나지만 저승에서는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도 다시 태어난 삶에서 또 살인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언제가 됐든 반드시 10번의 형을 치르게 됩니다. 참고로 저승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덕행은 충과 효도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죄는 음탕과 살인죄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이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인터뷰를 하고 나니 생과사의 경계는 아득하게 깊은 것 같다가도 가까운 것도 같다고 느꼈는데요. 물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삶과 죽음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운 것은 덜하지 않을까 싶게 되네요. 마지막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주신 것도 좋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네요. 여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잔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재밌었나요? 아니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생각이 들었나요? 무엇이 됐든 삶과 죽음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